네, 안녕하세요. 이혁은의 10입니다. 네,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금요일이 됐는데 이 시장도 불타는 금요일을 아는지 팔갛게 물들고 네.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다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펀더멘털과 추세 그리고 수급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펀더멘탈에서 이제 검색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리거나 좀 약간 이제 검색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네.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펀더멘탈 쪽에서는 원전주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한번 보시면 지금 한전기술, 두산에너비틸, 그다음에 BHI 이런 종목들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원전주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유럽에서 날라왔습니다. 텍소노미에 이 원전주하고 천연가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신재생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원전주가 모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전에는 좀 약간 좀 테마성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전주 한다면 우리가 대표주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비티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BHI 이런 종목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은 시세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관심권에서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편승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강세 보이고 이런 동조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이 지금 되는 이런 차트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도 여전히 단발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긴 호흡에서 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고요. 다음은 수급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쪽 종목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하락 국면을 면치 못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 타겟이 되면서 특히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쪽이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만, 우리나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동안 성장주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쪽이 반도체였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100불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반등은 들어오지만 유가가 약간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반도체, IT에 대해서 기관 수급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접근하시는데 만약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IT에 대한 관심이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직은 경계감이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음원주를 좀 꼽아본 이유는 지금 미국의 K-팝이라고 해서 ETF가 조만간 상장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 K-팝 관련 주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SM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SM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의 흐름도 안정적인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에 메타버스 ETF가 생겼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얼마 전에 이제 원전 ETF가 생겼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K-파 ETF가 상장되는 전후 시점에서 이들 종목들의 또 한 번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쪽은 아직 정말 이제 이 종목이 주도주다 뭐 이런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계속 시장이 코스피가 2,300까지도 하락하는 이런 하향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이제 주도주가 없다 이런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도주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예. 아직은 이제 뚜렷하게 주도주는 안 나오지만 계속 주도주 탐색을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간다면 어느 시점에 이제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그 업종이나 그 섹터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올라오고, 예, 그러면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뚜렷한 주도주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대적인 흐름 종목들을 탐색하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해 보면 원전과 엔터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저희 그렇다면 바이오주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원숭이 도착이랑 코로나 이슈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날개를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저희 두 종목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수익률 함께 짚어보고 네. 어떻게 지금 접근해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바이오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던 쪽이 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은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도주로 나오는지 요러한 지금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고캠바이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고캠바이오를 제가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때가 요 하단부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 시세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아직 저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바이오에서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네고캠바이오가 가장 이제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은 지난번 전고점 가격이 51,800원 정도 그 부근까지는 일단 상승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볼게요. 알테오젠이죠. 네,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보시면 알테오젠입니다. 요 종목도 이제 플랫폼 관련주죠. 아까 앞에 네고캠바이오가 ADC 관련 플랫폼이었다면 알테오젠은 이제 SC 제형이라고 해서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었죠. 한번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알테오젠은 네고캠바이오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더 매물 소화의 과정이 조금 필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이 패턴이 상당히 이 앞에 정거점을 넘었고 여기서 약간의 N자형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봐도 되는 자리인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이 그 차트를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음 주 정도는 한번 급등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바이오에서는 뭐 신약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최근에 아스코나 그다음에 US 바이오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바이오를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네. 또 바이오를 들고 와 주셨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섹터에서 공략주를 가져왔을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도주 탐색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오늘 기업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브 6월 네. 중순쯤에 24% 넘게 폭락하면서 네.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 K-팝의 ETF가 네. 조금 방탄소년단의 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의 불씨를 조금은 꺼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이제 이 K-팝 관련주 쪽에서는 SM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차트는. 근데 이제 SM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이브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만약에 이제 K-팝 ETF가 생기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수급에 좀 더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하이브가 좀 가장 큰 수준에 있으니까 K-팝 ETF가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이브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회사죠. 최근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BTS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이브가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BTS랑 이런 음원 쪽에서의 K-팝에서의 어떤 저력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BTS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주가가 좀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K-팝 ETF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일단은 펀더멘탈 8점이고 수급 8점이고 추세 7점입니다. 이 종목의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PR은 이제 최근에 좀 빠져서 이전에 좀 높았던 수준보다는 많이 주가에 상당히 밸류에 대한 부담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PS는 이 회사가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올해는 좀 주춤하는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꾸준하게 10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증권사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펀더멘탈에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퍼가 좀 높다는 게 약점이죠.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이제 기간이 최근 한 열흘 정도 사이에 2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매도에서 약간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이러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급락 과정에서 기간에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면서 이제 기간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오히려 이제는 기간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도 이전에 이제 14.42%에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15.46, 한 1% 정도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K-팝, ETF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가격 그다음에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뭐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한 달 이상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급락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스프링처럼 올라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이제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1,000원에서 16만 3,000원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17만 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한 15만 원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K-팝 ETF 상장 전후까지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반기에 공연들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니 이 목표가 17만 5천 원 거뜬하게 네. 달성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두 번째 준비하신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기술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이후에 네. 원전 텍소노미 이슈로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2차 전성기 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그 텍소노미 포함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주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주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철저히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전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시공과 설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원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회사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러한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원전이나 이런 쪽에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적자 이 부분이 조금 이 회사에 조금 주의해야 될 이러한 점이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의지를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이런 이제 재무적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탄력을 받는다면 주가 상승의 레버리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수는 지금 이제 보시면 펀더멘탈이 7점이고 수급 7점, 추세 7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이번에 뉴스 재료에 의한 약간의 이제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이지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죠. 원전에 대한. 그래서 펀더멘탈이 6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은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은 좀 늘었더라고요. 1.43에서 한 2.55%. 다만 이제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수급 점수가 약 7점밖에 안 나온 이유고요. 그다음에 추세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보시는데 어쨌든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정해 봤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은 여기서 이제 한번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바닥을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그 주봉이나 이제 월봉 같은 걸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그 월말이죠. 예, 연말에 한번 시세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줄곧 하락세였는데 저는 이제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수급이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지는 수급이 아니라 약간 이제 멀리 보고 들어온 포석적인 수급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유럽에서의 텍소노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들어왔던 수급도 좀 염두하고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을 단기간의 어떤 접근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은 잘 지켜야겠죠.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7,800원에서 6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손절가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이 현재 확인된 한전기술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롭게 바이오가 아닌 엔터주 네. 그리고 원전 안에서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